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도 막히는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종자집 40번째 시간입니다. 비자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이 종자의 작품을 잘 봐주십시오. 그래서 오늘은 이 베풀시의 줄여자의 다의 글자입니다. 그래서 자주 보는 이 기본의 다자죠. 이 다자를 아름다운 이 징선원 필체로 징선원 장님께서 이렇게 작품으로 써주셨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따로 이 밀교 대사전에서 이 시열을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범한 대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 339페이지에가 이 다다티라고 해서 거기에가 이제 시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다다티를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자,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의 다를 써주시고요. 또 똑같이 다를 써주시면서 위쪽 오른쪽에다가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시면 이 장음의 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의 타를 써주시면서 단음의 이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다다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범어천자문에서 보면은 515번에 이렇게 베풀시가 나와 있습니다. 다나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나의 이 한자의 표기가 이렇게 단낭으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다나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기본의 다를 써주시고 위에다가 장음의 앞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기본의 나를 써주시면은 다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다양한 또 문자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또 이 대바나가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 기본의 다의 글자입니다. 이 좀 뭔가 그래도 좀 흡사한 맛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담자는 써집니다만은 물론 이제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자세히 또 보면은 또 뭔가가 흡사하다는 또 생각이 약간씩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담자를 공부하시면서 또 과학기술을 또 이용을 해서 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대반항아리를 또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또 터득을 되실 겁니다. 우리가 이제 회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이해도가 금방 높아지실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마하잔이라는 문자입니다. 인도에서 쓰고 있는 문자인데요. 꼭 알파벳의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다의 모양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. 실담자와도 모양이 좀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엎어졌다고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또 이 3자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될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하자니의 이런 문자 잘 봐주십시오.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공부가 더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몽고의 전통 문자입니다. 이 상당히 이제 이 따로 몽고 문자 전통 문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로로 쓰는 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 몽고 문자는 또 이렇게 세로로 써져야만이 이 글씨가 또 정확합니다. 이거 글씨를 가로로 눕혀버리면은 글자의 또 온 모양을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번 이거를 돌려서 책을 돌려가면서 글자를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표기를 해주는 게 정확하고 예전 문헌을 보면은 예전에는 세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
이 문자가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가로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몽고 문자처럼 세로로 쓰는 문자들은 상당히 좀 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 파스파 문자나 이 몽고 문자나 또 세로로 입력이 가능하게 문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로 쓰기에서 또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글자를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긴 해도 또 이 점점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이 과학기술을 또 이용을 해서 이 몽고의 전통 문자를 또 입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몽고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그들의 또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. 그걸 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몽고 어려운 이제 몽고 문자지만 또 계속 접근하다 보면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위쪽에 기본의 이제 D의 문자 이렇게 D의 문자가 여기에 있고 아래쪽에 이 표시가 이제 I의 문자가 이렇게 붙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다의 음가를 가진 이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이제 글자의 이제 문자의 그런 결합의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몽고 문자도 좀 이해가 좀 되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또 몽고와 관련된 우리의 작품도 있으니까 그 작품을 보다 보면은 더욱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실담자도 보면은 이제 문자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, 위에 결합이 되느냐, 아래쪽에 결합이 되느냐에 대해서 글씨가 약간씩 변화가 되듯이 이 몽고의 문자도 이제 위에 결합이 되느냐, 가운데 결합이 되느냐, 아래쪽에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변합니다. 그런 것들을 글씨를 눕히다 보면은 아랍 문자에서 보듯이 아랍 문자도 처음에 쓸 때랑 또 가운데 쓸 때랑 마지막에 쓸 때랑 이렇게 이제 그 같은 문자가 그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원리가 이 몽고 문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어차피 우리의 문자도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 상중하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글자가 모양이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문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또 많은 고전 작품들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몽고 문자도 어느 정도 이제 친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아름다운 이 몽고 문자도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만주 문자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만주 문자를 좀 바로 공부하기는 좀 어렵긴 해도 아까처럼 문자의 그런 변화의 원리를 보다 보면은 원고 문자를 좀 보고 또 어차피 원고 문자의 문자표 안에가 만주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 문자와 병행을 해서 어떻게 만주 문자를 익히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금나라가 썼던 여지 문자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를 청나라 때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담의 원리에서 대바나가리를 깨닫고 또 티베 문자를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 티베 문자를 가지고 파스파 문자와 또 다양한 문자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만주 문자 전 단계가 몽고 문자입니다. 그래서 몽고 문자의 그런 변화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만주 문자까지도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 D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I의 음가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다가 써진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단어를 또 익히고 또 문장을 익히는 거는 또 앞으로 가야 될 머나먼 길입니다만은 이렇게 또 문자의 잠호부터
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익히게 되면은 갈 길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즐겁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